연준 의장 한 명 바뀌면 금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2026년 1월 말 만약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발표가 나온다면 금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할 생각이 뭘까요? 이 사람이 매파냐 비둘기파냐가 아니에요. 이 인사가 중국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경제를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에요. 미중 경제전쟁의 최종 라운드거든요. 2018년부터 설계된 달러 무기화 전략이 지금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본질적으로 신뢰 게임이에요. 누가 신뢰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죠. 미국이 8년 동안 준비한 건 바로 이 신뢰 구조를 한 방에 뒤집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판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공식적인 개막이었어요. 처음엔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범위가 계속 확대됩니다. 500억 달러 규모, 2천억 달러 규모. 결국엔 중국산 수입품 거의 전체에 관세가 붙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트럼프의 진짜 목표가 뭐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활이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레이어를 보면요, 트럼프가 중국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달러 결제망 안에 있는 한 내가 너희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 팔아서 뭘 받습니까? 달러예요. 그 달러로 뭘 합니까? 원자재 구매하고 기술 수입하고 미국 국채도 매입하죠. 자본순환이 전부 달러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너희 물건 안 산다고 하면 달러 유입이 차단되는 거예요. 미국이 너희 기업 제재한다고 하면 달러 결제가 막히는 거고요. 중국이 아무리 GDP 세계 1위라고 해도 달러라는 플랫폼 위에서 게임하는 한 미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2019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방을 날립니다.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 엔티티 리스트가 뭐냐면요, 미국 기업들은 이 회사랑 거래 금지라는 블랙리스트예요. 화웨이가 갑자기 구글 서비스 사용 불가,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차단, 미국산 반도체 구매 금지 상태가 됐죠. 전부 이 조치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제재가 아니었어요. 금융과 기술의 동시 압박이었습니다. 화웨이는 달러 결제도 어려워졌고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막혔어요. 기술도 못 사고 자금도 못 쓰는 양면 봉쇄였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장해도 미국이 결심하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구나. 이때부터 중국 내부에서 탈달러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독자 결제망을 구축해야 한다. 달러 대신 다른 준비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그 대안 자산의 최우선 후보로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바로 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20년 6월 킹골드 스캔들이 국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요. 킹골드는 중국 후베이 성의 금 가공업체였는데요. 이 회사가 뭘 했냐면 가짜 금괴를 제조한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텅스텐 금속 위에 금을 얇게 도금한 거예요. 텅스텐이 왜 사기에 활용되냐면 밀도가 금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금이 19.3g 세제곱센티미터, 텅스텐이 19.25g 세제곱센티미터예요. 킹골드는 이 가짜 금괴를 담보로 중국 은행들에게서 대출을 받았어요.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83톤의 금이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을 때 중국 금융계가 충격에 빠졌죠. 이 사건이 국제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 시장에 이런 의구심이 확산됩니다. 중국 금 신뢰할 수 있나? 당시에는 이 스캔들이 그냥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관계자 체포하고 은행들 손실 처리하고 그렇게 끝나는 듯 했죠. 근데요, 이 사건은 씨앗이었어요. 몇 년 뒤 다시 활용될 약점이었던 거죠.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합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제조품 등을 2년간 2천억 달러 추가 매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휴전이었죠. 근데 저는 이게 전략적 숨고르기였다고 분석해요. 왜냐면요, 트럼프 입장에서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요. 코로나도 터졌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압박을 풀어준 겁니다. 잠시 숨 돌려. 근데 내가 지켜보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합의가 일종의 승리로 비쳤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한 발 물러났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찰지우기였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했는지 아시죠? 러시아 중앙은행에 달러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러시아를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켰고, 중국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내일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대만 문제로 미국과 충돌하면 우리 달러 자산도 동결될 수 있어. 우리도 스위프트에서 제거될 수 있어.
그래서 달러 대신 누구도 동결시킬 수 없는 자산을 비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금이었어요.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수했습니다. 이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에요. 2024년 5월에 잠시 중단했다가 11월에 다시 매수를 재개했고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2,000톤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에요. 국영은행이나 국부펀드를 통해 장부에 잡히지 않는 금을 따로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금이라는 자산의 실질적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투자 판단의 핵심이거든요. 금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이자도 안 주고 배당도 없어요. 금의 가격은 오직 사람들이 금을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신뢰에서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금은 그냥 노란색 금속일 뿐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금은 가치 있다고 합의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 구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금을 듭니까? 경제 불안할 때, 달러 신뢰 떨어질 때, 전쟁 날 것 같을 때 안전자산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 좋다, 금리도 내릴 수 있다, 투자 환경 개선된다, 이런 신호가 오면요, 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실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자산 배분 구조예요. 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나 들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금 보유 형태입니다. 실물 금괴를 들고 계신가요? 금 ETF를 들고 계신가요? 금 선물을 하고 계신가요? 각각 리스크 구조가 다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중국산 금바나 중국 거래소 금 ETF를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도 검증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팅고즈 사건 이후로 국제시장에서 중국산 금의 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아요. 네 번째는 타이밍 전략이에요. 금값이 만약 급락한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을 경계하며 관망할 것인가. 이건 각자의 투자 성향과 시간 지평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 분산입니다. 금만 보지 마시고 달러, 유로, 엔화, 프랑 등 주요 통화로도 자산을 분산하셔야 해요. 특히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달러 현금이나 달러 예금도 훌륭한 안전자산이거든요. 최종 시나리오 분석 보여드릴게요. 만약 차기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로 지면되고 동시에 미국 경제가 호황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기대 더하기, 경제 호황 더하기, 중국금 신뢰 의심,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금 수요가 급감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경제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당장의 한 방이 아니라 장기간 설계된 구조적 함정입니다. 앞으로 이 경제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중국도 반격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자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금값이 움직이면 환율이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면 수입 물가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면 우리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금 투자하신 분들은 평가 손익이 요동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전쟁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지갑의 문제예요. 장기 게임에서 승리하는 건 가장 끈기 있게 준비한 쪽입니다. 8년을 설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거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부조를 읽고 대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